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과학부 이면식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실리콘 금속에 형성된 콘도 구름, 즉 스핀 구름들의 응축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양자 응축상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과제의 주제인 콘도 구름과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현상이 무엇인가와 실험 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 결과 등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효과는 금속에 자성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자성 불순물과 금속의 전자들이 콘도 온도라고 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스핀 상호작용을 통해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1930년대 이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일본의 준 콘도가 이론적으로 처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준 콘도의 이름을 따서 콘도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절대 0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자성 불순물과 주변 전자들이 스핀적으로 집단적으로 양자 얽힘에 의해 불순물의 스핀을 상쇄하게 되고 특정 영역 안에서 네트 스핀이 없는 영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을 콘도 구름이라고 하고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콘도 구름의 크기는 자성 불순물을 포함하는 금속의 페르미 속도와 콘도 온도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페르미 온도가 10의 5승 m/s이고 콘도 온도가 대략 1켈빈일 때 콘도 구름의 크기는 대략 1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콘도 효과와 콘도 구름 형성은 호스트 금속과 자성 불순물을 잘 선택하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콘도 온도는 금속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면 비교적 쉽게 실험적으로 관측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정수의 스핀을 가지는 순수 보존 입자 이외에 페르미온 입자들이 결합돼서 보존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입자들을 합성 보존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쿠퍼페어, 반도체의 엑시톤, 초유체의 헬륨, 그리고 다양한 응축상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콘도 구름, 즉 스핀 구름도 페르미온들이 결합된 스핀이 없는 합성 보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도 효과는 잘 알려진 물리 현상이지만 실제 콘도 구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리켄 그룹과 카이스트 팀에서 콘도 구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한 것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금속에서의 집단적인 콘도 구름들의 응축에 의한 새로운 양자 상태는 이번 연구 이외에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1920년대에 보스와 아인슈타인이 예견한 양자 상태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은 보존 입자들이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 거시적인 양자 바닥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루비듐 원자 기체를 이용한 응축 실험이 1995년에 성공해서 2001년에 노벨상을 받은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또한 초유체 헬륨이나 레이저도 보스-아인슈타인 응축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원자 기체들의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 성공한 이후에 원자 물리 분야 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왔고 특히 고체 물리 분야에서 광자나 또는 엑시통 또는 쿠퍼페어를 이용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광자나 원자 같은 보존 입자들을 국소적인 영역에 모아서 응축상을 구현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콘도 응축은
기존에 알려진 보스-아인슈타인 응축과 다르게 금속의 자성 불순물의 농도가 충분하고 콘도 그룹들이 충분히 가까워서 콘도 그룹들이 거시적으로 금속 전체를 덮을 수 있으면 이런 상태를 콘도 그룹들에 의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에서의 콘도 그룹들에 의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상은 새로운 물성을 가질 것이 예상되지만 본 연구 이외에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실험적인 구현 측면에서 기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상과 금속에서의 콘도 그룹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상이 다른 점은 기존 기술은 보존 입자들을 국소적인 영역에서 응집시키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콘도 그룹들이 극저온에서 형성됨에 따라 거시적인 응집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본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면 쉽게 금속에서의 콘도 응집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금속에서 많은 자성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점차 내려감에 따라 자성 불순물 주변에서 전자들이 자성 불순물들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온도가 충분히 낮아 콘도 온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성 불순물 주위의 전자들이 다음과 같이 자성 불순물들의 스핀을 완전히 가리게 되고 이때 콘도 그룹들이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어서 거시적으로 금속 전체를 콘도 그룹들이 덮을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콘도 응축 또는 보스-아인슈타인과 같은 콘도 그룹 응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집 물질에서 스핀 상호작용에 의한 보존 입자들을 이용해서 양자 응축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 이해할 수 없었던 물성이나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실리콘 금속에서 어떻게 스핀 그룹들에 의한 양자 응축상이 형성되고 이 응축상이 어떤 물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포스퍼러스, 인이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입니다. 인의 도핑 농도가 적을 경우 도핑된 인은 국소화된 마그네틱 모멘트로 밴드갭 안에서 띄엄띄엄한 불순물 레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핑 농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도핑 불순물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충분히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도핑된 불순물은 밴드갭 안에서 불순물 밴드라고 하는 그러한 메탈 특성을 가지는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STM이라고 하는 특정 기술로 실리콘 내에 도핑된 인이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핑 농도가 점차 증가할수록 도핑된 인들은 불순물 밴드를 형성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급격히 달라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절연체 특성에서 금속 같은 전기 전도도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다른 말로는 MIT라고 축소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특성은 응집 물질 분야에서 연구된 오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도핑 농도가 대략적으로 2 곱하기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위로 올라가서 진짜 금속 같은 특성을 갖게 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리콘 금속은 인의 농도가 2.6 곱하기 에서 한 4.5 곱하기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로 실제 금속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하나 스핀들 간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 금속일 경우 예를 들어서 금속이 초전도체 상태와 같이 되면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상태 밀도 함수 즉 도스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도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터널링 소자를 제작하고 터널링 전류를 측정하면 알고자 하는 미지의 양자 물질의 도수 변화를 온도와 자기장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온도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도수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양자상 형성에 대한 그러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터널링 전류는 다음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전극의 상태 밀도 도수에 비례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나 자기장에 따라 상태 밀도의 변화가 없는 은을 카운터 전극으로 사용하고 터널링 소자를 제작해서 실리콘 금속의 터널링 도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실리콘은 많이 연구된 반도체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리콘에 도핑을 함으로써 페림 레벨 근처에서의 도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는 바에 따라서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이전의 도핑 영역, 즉 인슐레이터 영역일 때는 페리미 레벨 근처에서의 실리콘은 다음과 같이 꿀럼 갭 같은 브로드한 도수 갭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도핑 농도가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을 넘어가는 그러한 조금 큰 도핑 영역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로 바이어스 어나몰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수 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핑 농도가 굉장히 많아서 실리콘이 금속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페리 레벨 근처에서의 터널링 도수는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굉장히 고도핑된 실리콘, 즉 실리콘 금속에서의 이러한 터널링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터널링 도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양자 물질이 형성됐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콘도 클라우드와 그리고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험과 관련돼서 사용된 시료, 그리고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상 같은 새로운 양자 물질이 실리콘에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리콘 시료는 포스포러스 인이 2에서 4 곱하기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고, 이 실리콘 웨이퍼를 템이라는 측정 분석을 사용해서 결정성을 분석해보면 완벽한 단결정 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도핑 영역에서의 인의 분포를 다른 연구 그룹에서 측정한 그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대략적으로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 레벨로 인이 도핑된 그러한 실리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과 인 사이가 대략적으로 20에서부터 60 나노미터 사이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인과 인이 한 30 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이 많이 도핑된 실리콘인 경우에도 비록 실리콘이 메탈 영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떠한 국소적인 영역에 대해서 포스포러스 인이 자석 모멘트를 띠고 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 시료인 경우에 대략적으로 도핑 농도가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를 넘어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 실리콘 시료인 경우에 아직 살아있는 자성 불순물의 농도는 대략적으로 기존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0의 15승 큐빅 센티미터의 영역으로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국소화된 마그네틱 불순물의 농도가 1 마이크로미터의 영역 안에서 서로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미지는 실리콘 금속 안에 형성된 국소화된 자성 불순물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실리콘에서의 터널링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소자를 제작했습니다. 실리콘 기판 위에 얇게 실리콘 옥사이드 터널링 방막을 입히고, 그 위에 은이나 또는 알루미늄 전극을 입혀서 터널링 소자를 측정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작된 터널링 소자의 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이 도핑된 실리콘은 매우 우수한 단결점을 알 수 있고,
그 위에 형성된 실리콘 옥사이드 터널링 방막은 대략적으로 3나노미터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터널링 소자를 어떤 특별하게 고안된 패키지 안에 집어넣고 터널링 도스 실험을 측정하였습니다. 터널링 도스 측정 실험은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냉각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별히 고안된 그런 패키지에 제작된 터널링 소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다일루션에 집어넣고 하루 정도 냉각시키면 상온에서부터 100mK 이하로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내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터널링 전류를 재고 이 터널링 전류로부터 실리콘 금속에 형성된 도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실험실은 일본에 있는 니켄에서 사용된 그러한 터널링 도스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기자재입니다. 콘도 효과를 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얇게 준비된 그러한 시료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온도를 내려감에 따라서 벌크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1mm의 두께와 1mm의 폭을 가지고 한 1cm의 길이를 가지는 시료를 준비해서 다음과 같이 4포인트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벌크의 컨덕티비티를 측정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AC 로킹 테크닉이라고 하는 굉장히 노이즈를 죽일 수 있는 고난도의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콘도 효과를 측정했고요. 벌크 컨덕티비티의 측정은 영국에 있는 랑카스터 대학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터널링 도스 및 벌크 컨덕티비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양자 물질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금속이 온도에 따라 자성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벌크 실리콘 금속의 전기 저항을 우선 측정했습니다. 대략 1켈빈 정도에서 콘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특이한 점은 온도가 500mK 이하로 내려가면 기울기는 다르지만 전기 저항이 다시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온도에 따른 실리콘 금속의 전기 저항 특성은 일반적인 콘도 효과와 헤비 포미온과 같은 코릴레이션이 있는 물질에서 보이는 저항의 중간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에 따른 저항도 일반적인 불순물 금속에서 보이는 특성이 아닌 약한 자기장에서 저항이 커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측정된 벌크 실리콘 금속의 전기 특성은 벌크 실리콘 금속 내에 약하지만 자기적으로 전자들이 강상관계에 코릴레이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크 실리콘 금속의 전기 저항 측정으로부터 실리콘 금속 내의 전자들이 약하긴 하지만 자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저항의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실리콘 금속의 페리 레벨 근처에서의 상태 밀도 함수 도스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터널링 소자를 제작하고 터널링 전류를 측정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측정된 터널링 전류로부터 얻어낸 실리콘 금속에 형성된 도스의 모양입니다. 온도가 점차 내려감에 따라 도스의 모양이 일반적인 제로바이어스 어나멀리 현상에서부터 초전도체와 같은 그러한 도스 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뚜렷한 터널링 도스의 모양은 2차원 인텐서티 매핑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있는 초전도체 같은 그러한 상태 밀도 함수 도스는 자기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기장에 따른 그러한 도스 변화도 다음과 같이 보이는 2차원 인텐시티 매핑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리콘 금속에서 측정된 그러한 터널링 도스와 지금까지 측정된 터널링 도스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이는 그림에서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영역에서는 쿨론 갭이나 제로바이어스 어나몰리 같은 그러한 도수 특성이 실리콘의 도핑 농도가 높아져서 실리콘이 실제로 금속이 되면 다음과 같은 초전도체와 같은 그러한 도수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수 모양은 지금까지 아직 보고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도수 모양과 크기나 모양 면에서 완전히 다르고 자기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논문 결과나 아니면 보고와는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초전도체와 같은 그러한 도수 모양이 자기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도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인텐서티 매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수 모양을 옆 측면에서 본 것인데요.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초전도체와 같은 이러한 도수의 모양은 점차로 일반적인 실리콘 금속에서 실리콘에서 발견되어 있는 제로바이어스 어나몰리 현상으로 변환됨을 알 수 있고 어떠한 특정한 자기장 이상에서는 더 이상 자기장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T스타로 이러한 자기장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특정한 자기장을 기준으로 해서 도수의 모양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양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장에 따른 터널링 도수의 변화를 다양한 온도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터널링 도수의 맨 하단부를 자기장에 따라서 다양한 온도에서 측정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자기장에서 이러한 도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온도와 자기장을 별표로 표시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별표는 온도가 높거나 자기장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수의 모양이 자기장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고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콘 내의 터널링 도수가 자기장이나 온도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된 이 영역에서는 터널링 도수의 모양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다시 말해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고 자기장이 낮은 영역에서는 발견된 도수의 모양은 초전도체와 비슷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실리콘 금속에서 발견된 그러한 다양한 양자상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고 자기장이 큰 영역에서 발견된 도수는 다음과 같이 제로바이어스 어나몰리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가 내려가고 자기장이 작아짐에 따라 이러한 도수 모양은 점차적으로 초전도체와 같은 그러한 흥미있는 도수 모양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에 의존하지 않는 영역은 파라마그네틱한 그러한 디스오더드된 페르미 액체 상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온도가 충분히 낮고 자기장이 낮은 영역에서는 실리콘 금속 내에 형성된 콘도 구름들이 서로 충분히 가까워서 실리콘 금속을 전반적으로 콘도 구름들이 덮고 있고, 이러한 거시적인 양자 상태는 마치 실리콘 금속 내에 보스-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응축상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스-아인슈타인 같은 응축상은 초전도체와 같은 그러한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그러한 여러 현상들은 초전도체와 비슷한 그러한 현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실리콘 금속 내에서의 전기 전도도는 온도가 점차 내려감에 따라 뚜렷한 콘도 효과를 발견했고, 온도가 충분히 작은 영역에서는 특이하게도 점차적으로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는 대신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물질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기 저항이 도리어 감소하는 그러한 특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터널린도스 측정으로부터 뚜렷한 상 변화를 측정을 했고요. 온도가 높고 자기장이 높은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속 내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제로바이어스 어나멀리한 도수 형태로부터 온도가 충분히 낮고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는 마치 초전도체와 같은 그러한 도수 스펙트럼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강상관계 물질이 발견되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현상이라든지 또는 헤비 퍼미언 또는 스핀 차지 덴시티 웨이브라든지 양자 분수 효율과 같은 것은 거시적으로 전자들이나 다른 전자 안에 있는 그러한 입자들이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자 물질입니다. 저희가 실리콘 금속을 통해 발견한 이번 결과도 실리콘 금속 내에 자성 불순물들과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마치 보존과 같은 그러한 입자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보존 입자들이 응축이 돼서 새로운 양자 물질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